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직까지 루나 사태가 종료가 안 된 상황이고 권도영이 확실한 솔루션을 제안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종식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나 제가 많은 유튜버들을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루나 얘기를 아직까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루나 얘기를 자주 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물론 이번에 폭락했을 때 약간의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사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그냥 큰 이슈거리만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사실 전체적인 큰 장세 변화에서 하반기에 과연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요즘에는 좀 방향성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영란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이제는 위험자산, 뭐 위험자산인 건 맞죠. 사실은 주식시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니까 위험자산이라고 취급하는 건 맞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슨 문장이 있냐면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QT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행되면 위험자산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영란은행에서. 자, 이 뉴스 하나 보시고, 미니의 폴리스 연준 총재가 암호화폐는 지금 무너지는 게 더 나아. 그래서 5년 후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거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5년 후가 되면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아마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금에 관해서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페이퍼머니나 ATM기들 있죠. 각 은행에서 이제 지금 만든 ATM기,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대수도 점진적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진짜 머지 않은 시점에 이제 드러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가상자산으로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부분이 아마 결제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어쨌건 지금 뻥을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테라에 관해서, 자, 테라 커뮤니티에서는 권도영이 지금 주장하는 하드포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클래식과 테라와 루네로,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양분돼서 이제 나누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드포크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자, 여기 보시면 90%예요.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을 진행할지,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 자, 그리고 UST와 루나 추락 사고로 권도영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각 대형 거래소들 대표를 소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런 혼란한 상황이 한동안 아마 시장을 계속 아마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레이스 점화, 바이든 트럼프 대리전 구도되나, 이 얘기가 이제 슬슬 미디어에 슬슬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5월 17일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에. 네. 주식 시장을 살려놓든 경기를 다시 올려놓든 이런 거를, 그럼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과 뭐 중국 봉쇄에 관한 것도 제가 점진적으로 여름 쪽으로 가면서 나아질 거다라고 제가 언급 드리는데, 사실 그런 거에 관련한 많은 기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는 중국 봉쇄령 해제에 관해서 좀 디테일한 뉴스 나온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3분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 둘씩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고관세,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물품에 관한 고관세, 이것도 손을 안 대면 7월 달부터 자동으로 종료가 된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7월 달부터 자동으로 관세가 인하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자, 요런 시나리오도 이제 하나 보시고, 자, 관세 전쟁 완화 고민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현실적으로 향후에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한테 어저께 ETF까지 승인이 나서, 전체 코인이 ETF까지 승인 나서 나는 뭐 큰 장세를 보면서 2%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상승하면 팔아야 되냐고 얘기하냐. 코린이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뭐 갈팡질팡 뭐 이런 견해를 왜 피시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ETF까지 승인 나는 걸 보고 2% 안에 들어갈 거다. 장투해서 엄청 큰 돈을 획득할 거다. 수익을 볼 거다. 이 말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ETF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모든 코인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거든요.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코인이 자 일주일 동안에 20만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몇 프로 상승한 거예요? 5만원짜리가. 그럼 400% 상승한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올라가서 이게 100만원까지 찍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급등이 있으면,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이 있으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과. 네. 근데 이번에 여름장이 되든 아니면 겨울 동절기가 되기 전에 10월달장까지 장세가 됐든, 만약에 코인 시장에 이더클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호재를 막 던지면서 이런 상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인데, 어쨌건 폭등이 오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못 올라가는 장세가 있으면 어느 순간 폭등하는 장세가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만 보고 제가 내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닐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회견했어요. 뭐 한마디 던지셨는데,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걸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 말대로라면 전통적인 경제 관념으로 봤을 때 아카데믹하게 해석하면 이분 말이 맞죠.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통화량을 줄여서, 자, 인플레를 꺾이게 한다. 그게 맞는 거죠. 디플레이션일 때는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를 부각시킨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진짜 원흉은 뭐냐면, 자, 보세요. 중국 봉쇄령과 우크라이나 분쟁이에요. 이 두 요소가, 자, 연준에서 돈을 안 푼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사그러들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진짜 인플레이션을 사그러들게 하려면 이 친구들이 움직여야 돼. 이 요소가 봉합이 되고 봉쇄령 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꺾겠다고 해서, 자, 양적 완화를 줄이고 QT를 시행하면 주식시장만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약간 사그러들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를 농락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6월 15일, 그러니까 6월 한 10일까지는 아마도 계속 불안하게 아마 시장을 되게 만들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꺾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극도로 많이 계속 올릴 거야.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하겠죠. 연준에서는. 개인들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자, 여기 보세요. 한 연구원에 따르면 비료 가격이 2022년 파종 시즌에 80% 이상 오를 수가 있다. 자, 비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 이 비료 가격이 떨어질까요?
이 비료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요? 이 비료는 중국 원자재와 자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그 분쟁이 봉합이 돼야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려가죠. 근데 그게 다 연준의 QT 시점과 중국의 봉합과 중국의 봉쇄 해제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봉합이 삼박자가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사실 그래요. 그게 아마 올 여름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6월달 이후에 자 7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제가 이제 여기 그 봄, 여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 가지신 분인데 이더가 2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진 시간도 지나봐서 그런지 늘 덤덤합니다. 모두 저같이 저 같은 성격이신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고 이 시간들 잘 버티셔서 부자 되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맨정신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의 어떤 이더리움이 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시장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느 때인지 저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더가 이 정도였으면 다른 코인들은 어땠을까요? 비트는 어땠고 나머지 뭐 비케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뭐 나머지 여타 신생 코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근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세에 너무 민감하게 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루나 사태를 본보기로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해서 개인 투자자들 몰아내기 작업을 지금 슬슬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록폴리오를 봤는데 비트코인 개수도 많이 사라졌어. 그거를 달러로 환산해서 코인 가격도 5분의 1 토막 났어. 그러면 누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마인드를 돌릴 수가 있을까요? 다 그들의 계략이 있는 거고 그거를 잘 이제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러 인덱스가 간만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0.84%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좀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반등이 있었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이거에 비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그렇게 많이 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뭐 이분이 뭐 견해를 핀 건 아닌데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미온적으로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건 6월달 중순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면서는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고집 피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케씨가 이번 주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한 주가 될 거야 라고 얘기가 베리실버트가 하니까 어떤 얘기를 사람들이 여기 달아놨냐면 과거에 그랬죠. 지케씨 뭐 긍정적이다 뭐 얼마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해서 막 샀죠. 근데 오늘은 이걸 다니까 베리실버트가 이걸 다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야 폭락의 시그널이구나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베리실버트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추종하는 방송이 거의 제 방송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ETF 승인이 나고 관련 있는 코인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이 급상승을 하고 하면 제 채널도 아마 급등을 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스탠스를 긍정적 방향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폭락했으니까 지금 현재의 장세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5분의 1 토막 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라져야 될까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영업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해제가 됐었을 때 그 전까지 작년 어느 시점에 포기한 사람들, 그거를 헐값에 넘긴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냥 접은 사람들, 접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길에 다니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사장님들 웃으면서 손님 맞이할 때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을 조금만 더 견디면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뭐가 됐든 저는 뭐 자격증 공부가 됐건 투자가 됐건 다 마찬가지로 끈기 있고 인내력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주장이 확실해야 돼요. 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근거가 있으면 지금 현재 장세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장세가 되게 심상치가 않은데 왠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가 ETF 현물로 첫 번째 승인 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옵션 중 하나는 ETF가 승인되고 우리 모두는 해변에서 즐거운 여름을 축하할 거다. 7월 6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승인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켜봅시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이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추후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있죠. 제가 언급드렸던 그 친구들도 분명히 방향성은 맞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원한다. 만약에 그 중국의 봉쇄령이 점진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인프라망이 다시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꺼진다. 관세도 예를 들어서 7월달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빅스텝 한다는 얘기를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나은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 중요한 건 11월 달 중간선거 전까지. 그래서 필요한 경우 중립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불안 요소인데 어쨌건 그렇고 중국 상하이 6월 봉쇄 해제 예고 진짜 리오프닝 올까? 얼마 전에 슬금슬금 지금 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약국이 됐건 마트가 됐건 연다는 얘기가 아마 일주일 전에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 전체 봉쇄령을 해제한다라고 만약에 이 얘기가 진짜 현실화되면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거죠. 중국 상하이시 당국이 6월 1일부터 전면 재개방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거랑 우크라이나 뉴스는 제가 캡처를 하려다 말았는데 아조스탈 제철소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됐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바스와 크림반도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서서히 봉합의 과정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실 지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뭐 어떻다 그 테라가 지금 현재 무너진 상황이니까 클레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반사적으로 좀 부정적인 여파가 많이 미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실 코인은 아니에요. 클레이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